오늘은 미제 사건이 아니라 중요 사건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눠서 하죠. 지금 우리가 뭐 나누는 건 아닌데 구태여 나누는 건 아닌데 뭐 미제도 하고 또 중요 사건도 네. 살인 사건 아닌 거. 그러니까 뭐 범죄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뭐 중요 사건이라든지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특이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분류를 해서 저희가 중요 사건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발발이라는 말을 진짜 이거 옛날에 저희가 너무 많이 썼죠. 써가지고 왜 그 착한 발발이는 여기다 끼워 넣느냐 막 사람들이 이 강아지 발발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발발. 네. 근데 하필이면 왜 발발이로 이 이름을 지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양주 연쇄 발발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양주 연쇄 성폭행 사건 그럼 되겠네요. 그렇겠네. 그죠? 예, 원래 발발이가 이제 막 연쇄를 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참 막 빨간 모자로 시작해서 대전 발발이, 마포 발발이, 서울 서남부 발발이, 네. 경기 남부 발발이, 성남 발발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다룰 거는 경기도 양주 발발이에요. 네. 이거 2013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비교적 최근이에요. 네. 8월 24일이었는데요. 23일. 23일이었는데 네. 이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네, 양주시 광사동 소재의 영화관에서 근무하는 A양, 21살 A양이요. 아마 이제 영화가 마지막 영화 끝나다 보니까 한 새벽 2시쯤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차를 놓칠까 봐 이제 막 안절부절하면서 엄마한테 이제 아마 전화를 걸었나 봐요. 보통은 이제 그때 되면 엄마가 태우러 왔었는데 그날따라 엄마 전화기는 꺼져 있고 아이고야. 네,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 받지 받고. 않고 또 집에 전화를 하니까 집 전화도 아무도 안 받았어요. 이건 뭐야? 그럼 이 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거? 집에. 그러니까 일단은 평상시에는 막방 영화라고 그러나요? 네. 그 영화가 새벽 한 2시 정도 되면은 한적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20분 전에 전화하면 엄마가 태우러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전화기 꺼져 있고 아버지한테 전화해도 아버지 전화 안 받고 집에다 전화해도 집에서도 안 받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본인이 막차 안 놓치려고 허겁지겁 이제 버스 타려고 간 거죠. 네, 그때 아마 딱 108번 버스 하나가 있나 봐요. 예, 그 집 예. 근처가 양주시 덕정동인데 아마 그 광사동에서 덕정동까지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가는 108번 버스를 이제 타게 됩니다. 양주는 내가 그 양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양주 그 지능범죄 수사팀장도 하고 양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또 훤하시겠다, 진짜. 예, 그 지리가 그냥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2시에 아까 나왔죠. 나와서 2시 25분에 집 근처 정류장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2시에 타서 25분 정도면 2시에 나와서 한 2시 한 10분에 타서 한 10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뚝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2시 25분 경에 이제 아마 덕정동 쪽에 있는 본인의 집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네, 그때 비 왔잖아요. 네, 비 왔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이렇게 쓰고 근데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파트 이렇게 정문을 딱 들어가면 사람이 이제 불안하게 가다가 집에 다 왔다. 딱 이렇게 마음을 놓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정문을 가다가 이제 그 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동. 근데 이제 이 피해 여성분이 501동에 거주를 하셨는데 이 정문에서 동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길이 협소하구나. 좀 좁고 사람이 없나 봐요. 또 새벽이다 보니까. 알겠어요, 뭔지. 예. 그러니까 집에 완전히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는 밤늦은 시간에는 또 비까지 오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덕정동 이 아파트가 내가 어딘지 알겠는데요. 그 아파트 주변이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성은 두려웠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자기 집 쪽으로 향하다 보면 점점 안심이 되는데요. 이게 1, 2호 라인을 지나서 이제 3, 4호 라인으로 이렇게 아마 피해 여성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아유야. 우산 쓰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확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가슴을 자꾸만 더듬더래요. 근데 이 여성분 대단하신 게 엄청 놀랬겠다 정말. 놀랐는데 자지러지죠. 불안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확 덮치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이제 다 깨무셨나 봐요. 감싸 이 안은 팔을 깨물어 버렸구나. 그냥 네. 확 물어 뜯어 버리지 그냥. 살점이 뚝 떨어지게. 너무 새끼 말이야. 그럼 너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될 것 같아요. 에이 그거는 정당방위 되고도 넘쳐요. 네.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놔야 되잖아요. 깨물으면 손 놔야 되는데 계속 더듬었다는 거예요. 네. 팔을 깨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새끼가 계속 더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살려주세요 하고 아마 아파트가 이제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셨나 봐요. 비가 와도 이땐 진짜 질러야죠. 아유 소리 질러야죠. 그리고 비명 소리 들었네요 누군가. 네. 누가 딱 보면서 베란다에서 베란다 열고 뭐야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이때 범인이 그렇게 깨물었을 때도 도망 안 가던 사람이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막 도망을 해가지고 근데 반대쪽으로 가기 전에 여성을 확 밀어서 그냥 네. 잡아뜨리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비왔는데. 그리고 그냥 밀쳐내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는 게 확 밀쳐버리고 네. 그러니까 넘어뜨리고 추격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뭐 확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는. 네. 그래서 아까 1, 2호 라인 지나서 3, 4호 라인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급하니까. 가는 도중에 이제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겁이 나니까 1, 2호 라인 아마 1층에 들어가서 문을 막 두드리셨나 봐요. 아무 집이나 막 두들겼구나 저 구해달라고. 네. 근데 그 시간에는 잠자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반응이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후다닥 해갖고 자기 집 쪽으로 이렇게 갔다 그래요. 아, 이 여성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여기 나오네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아까 교수님이 집에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러셨잖아요. 아버지도 연락 안 되고 어머니도 연락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이 2시까지 또 안 오고 비가 오니까 오히려 딸을 데리러 그 광사동 쪽으로 가고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 중이라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전화 안 받은 거예요. 네. 그럼 엄마는 주무셨나? 이거 하여튼 엇갈린 거네요. 그래서 딸은 오고 아버지는 태우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 황급하게 집으로 들어와서 막 바르바르 떨고 있는 거 이제 나중에 아빠가 와서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112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날 이제 그 아마 강력 2팀이 당직 팀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강력 2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력 아시는 2팀. 분이시구나.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력 2팀이 02시 45분경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네. 02시 45분인데 근데 그 현장은 이제 사실 뭐 떨어져 있는 건 없을 거예요. 비 왔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현장에 02시 45분에 도착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아까 02시 25분에 정류장에서 내렸고요. 네. 지금 45분에 도착을 이제 한 거니까 아마 바로네요. 네 바로 신고하고 도착한 것 같습니다. 발생 장소 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예요. 아파트 단지 내 안에 있는 도로상에서 그랬고 당일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많이 왔고 인적이 뭐 새벽 2시 넘었으니까 없겠죠. 네. 그게 특징이고요. 이럴 때는요 바로 피해 여성이 있고 그런 경우는요 바로 확인을 해요 인적 사항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차기 상태를 확인해서 그 주변에 다 취재해야 되니까 긴급 배치해야 되니까. 순찰하면서 왜냐하면 다음 범죄가 일어날 수 네. 있기도 하고 또 주변에 아직까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거를 해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됐으니까. 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차기 상태예요. 그때 피해자한테 이제 그 새끼 무슨 옷 입었냐 그랬더니 흰색 셔츠 입었다. 바지는 어두운 색 계열의 어떤 면바지, 긴 면바지, 반바지 아니고 그거 입었다. 일반적인 회사원 머리 풍이 회사원 머리 같이 보였다. 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기억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흰 티에 어두운 색 계통의 바지 입은 거는 이제 들었죠. 네. 그럼 아마 나머지 형사들은 배치돼 가지고 막 그 주변 찾을 거예요. 네, 저희 막 그때 항상 지구대 있다 보면 막 떨어지죠. 네, 무전 막 떨어지죠. 떨어져요. 네, 흰색 셔츠에 뭐뭐뭐 있고 뭐 이러면서. 인상착이 막 떨어지죠. 네, 그럼 그러고 그렇다면 제일 정확한 게 CCTV가 있을 텐데. 아파트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확인을 해봤더니 고스란히 녹화가 돼 있는데 문제는 밤이고. 화질이죠, 화질. 네, 비가 오고. 안 나올 겁니다. 네, 거기다 우산 썼는데 우산에 가려서도 안 나오죠. 네. 시야 확보도 비가 오니까 시야 확보도 안 되지. 우산 쓰고 있지. 사람 형체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CCTV에 잡힐 거 아니면 이 사람이 왔던 길들을 추적을 하면서 이 사람 역추적. 네, 검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따라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건. 네. 근데 아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 형태고 인상 차기가 있고 일단 검은색 가방을 맸다고 하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이 CCTV에 있었는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넓혀가면서 보는 거죠. 네, 근데 좌측. 검정색 가방 메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가요?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한지 나중에 한번.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가 얘기한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따라왔을 수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버스 정류장 쪽에는 대체로 CCTV 있어요. 네. 그쪽 그다음에 그 골목 같은데 어귀에 개인이 설치한 뭐 이런 것도 CCTV 있거든요.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쭉 그저 역추적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시간대에는 문 열어줄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게 그러니까 한계. 그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는 한계고요. 그리고 이제 또 501동 그 범행이 있던 그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 세워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못 깨우죠. 새벽 큰일 3시에 그 블랙박스 보자고 그 차주들 깨울 수도 없으니까 이건 어차피 아침에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동종전과자 체크해야 되죠. 네. 성폭행. 그 주변 아파트 단지나 그 주변 일대는 이제 그 동종 전과자들을 체크하고요. 그다음 일단 그놈들이 그 아파트에 사는지 봐야지. 그쵸. 그리고 단지 내 일단 확인할 수 있는 CCTV로 동선을 파악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혹시 이 여성이 탔던 버스에 같이 탔던 놈인가?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버스 내부 CCTV 또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거는 아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02시 좀 넘어서 버스는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버스 회사는 형사가 쫓아가갖고 지금 막 그 이 여성이 탔던 그 버스 CCTV 좀 봅시다. 그러니까 보여주긴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버스 회사니까 가능했어요. 네. 그런데 그 안에는 타고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 그 안에는 그러니까 버스는 확인했어요. 바로 확인했어요. 뭐 블랙박스나 이런 건 못했지만. 근데 여기서 저는 형사님들 되게 차관을 잘했다고 생각한 게 그 피해자가 탄 버스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시간대에 다니는 아마 버스가 이 108번 버스 하나인가 봐요. 네, 하나입니다. 그 노선은. 네, 지금 버스는 아니더라도 그 전에 탔던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기다리고 범인이 있다가 내렸다가 기다린 건 아닐까. 아 맞아. 어차피 버스 회사 간 김에 그 앞에 있었던 그 108번 버스의 그 안에 그 버스까지 CCTV까지 다 확인을 했대요. 아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내린 108번 말고 다른. 이 여성이 그 탄 버스 이전에 108번 네. 그것도 확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오죠. 바로 그 피해자가 직전이구나, 직전. 네, 내렸던 108번 버스 바로 전 타임에 버스에 그 범인이 타고 있었어요. 그 검은색 가방을 맨 거하고 흰색 상의 그 어두운색 바지 이게 딱 나온 거네요. 네, 그게 그러면 요놈이 먼저 내려서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버스에서 내리는 이 여성 보고 졸졸졸 쫓아간 거예요. 결론은. 네. 그죠? 그래서 아까 이 여성분이 2시 25분에 내렸는데 이 범인은 2시 13분에 그 아유, 그 버스에서 바로 직전이네. 네, 내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이게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게 아니라 바로 건너편 있잖아요. 네, 네. 건너편 인도 쪽으로 또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놈은 먼저 와서 108번에서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서 그쪽 인도편에서 배회를 했구만. 네. 그러니까 그럼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12분 후에 이 피해 여성에게 그 이제 성추행을 따라간 한 거죠. 거네. 네. 그러면 먼저 13분대에 내려가지고 길 건너가서 그 주변에서 지가 마땅한 여성이 있었으면 그 여성을 쫓아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없었던 거죠. 아닙니다. 뒤에 있었습니까? 진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놈은 하여튼 그 범죄 대상을 그 선별하고 있었던 거죠. 물색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2시 13분에 이놈이 내렸어요. 네, 그 주민센터 정류장에 내렸고요. 내려서, 그래서 그렇다면 또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간대 운행하는 버스에 또 블랙박스들을 다 다 확보해야죠. 네. 그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놈이 내렸으면 결제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카드 썼으면 인적사항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거의 잡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게 안 나왔어요. 네. 현금을 썼어요. 현금을. 저 이것부터가 좀 의심스러워요. 현금을 써서 결제 수단이 안 나오니까 인적사항 특정은 뭐였어요? 이 사건 그냥 이놈이 저 카드 썼으면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종료예요. 그런데 현금을 쓰는 바람에 결제 수단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적사항이 안 나온 거죠. 교수님 2013년에 현금 쓰는 사람 많나요? 지금도 현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인적사항 확인하려면 이놈이 그 버스를 계속 타고 다닌 놈 같으면 그동안 그 버스를 탔으면 그 108번 버스에
모든 차 여러 차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혹시 또 그 카드 찍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아마 며칠치 그 108번 버스 정류장 CCTV도 확인하고 그런 걸 전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그 남자가 계속해서 108번에서 내리면 그 동네 사람이잖아. 네.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버스를 역주행해서 그러면 그러면 살던데. 탄 곳을 쫓아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며칠치가 아마 버스 정류장 CCTV를 확인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그런 CCTV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상하다. 최근에 비 오는 날에 여자를 그러니까. 추행하는 사건들이 계속 많이 늘고 있네. 예. 라고 해서 봤더니 1년간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10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2013년 8월이죠. 네. 이때요. 내가 그 인근에서 근무했는데 양주에 1년 사이에 여성들 이와 같은 사건 쫓아가서 성추행하고 이런 게 10건 이상 발생했어요. 사실 난리였었어요. 지방 신문들이, 지역 신문들이. 이거 뭐 하냐 경찰. 여자들이 밤에 내려서 걸어만 가면 뒤따라와서 만지고 도망가는데 경찰들 니네 뭐 하냐 그래가지고 그때 초비상 걸린 상태였었는데 이 사건이 뻥 터진 거예요. 네. 그때 이미 10건 이상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터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감이 딱 있었을 거예요. 형사들은 딱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또 났네. 또 났네. 이 새끼 또 났네. 이 새끼. 응. 이게 대상이라든지 수법이라든지 자 밤에 늦게 따라가고 이런 거 보면 동일범이에요 이거. 네. 이거 또 터졌구나. 근데 이때 수법이 다 비슷하다고 해서 같이 묶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기 적게부터 묶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발생 지역이 비슷한데 유사한 데부터 이제 같이 묶어가는데 그렇죠. 그 아파트 일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2건이 있었어요. 유사한 게. 근데 그 두 건이 또 이번 건하고 포함해서 또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비 오는 날 만나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제가 얘기했을 때 밀치고 도망간다. 잡아뜨리고 도망가는 거. 네. 이것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유사 사건 검색을 한 거예요 경찰관들이. 한 10여 건 그 전부터 났잖아요. 그 중에서 3건 정도가 비 오는 날 이번 사건처럼 비 오는 날 그 아파트 근처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때도 그 여성을 밀어서 잡아뜨려서 넘어뜨린 다음에 도주하는 형태 실컷 만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이 3건은 요 기존에 있던 2건하고 비 오는 날 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난 사건 요 3건은 동일범이다. 이제 경찰은 그렇게 본 거죠. 네. 근데 추적 들어가야지 이거. 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이제 봤네요. 네, 이제 아침이 밝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게 8월 23일 날 아까 그때 새벽 2시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2시에서 3시경쯤에 그때 6시 반, 새벽에 6시 반에 사람들 다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야죠.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거주민들한테 저 블랙박스 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다 거기 이제 잠복하고 있다 내려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다 요청을 그 차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새벽부터. 그러니까 뭐 6시 반 이전에 출근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서 내가 판단컨대 이 사건의 팀장이 신효식 팀장이에요. 신효식 팀장 그 별명이 불독이 불독. 물면 안 나요? 네, 물면 안 나요. 나는 걸리면 죽는다 해서 에이즈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에이즈라고 그랬어 옛날에. 그랬는데 이 우리 신효식 팀장 별명은 불독이에요. 물면 안 놔요. 이빨이 다 부러져도 안 놓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내가 이 신윤식 팀장이 직원들을 몇 시부터 거기 저 차 앞에 세워놨을지는 내가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적어도 4시부터 거기 세워놨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내려오는 순간 한 명씩 블랙박스. 선생님 죄송합니다. 형사 얘기하고 블랙박스 좀 보시죠.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출근 전에 해야 되잖아요. 출근하면 안 되니까. 그 결과가 나왔죠. 네. 아까 2시 13분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맞아요. 그 범인이 내렸고 25분에 이제 그 사건이 한 번 발생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한 번에 다른 피해자를 물색했던 게 바로 포착이 됩니다. 야, 이 새끼 나쁜 놈이 이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상한 게 맞네요. 2시 13분에 먼저 내려가지고 다른 피해자 물색한 거예요. 그 여자가 있었대요. 네. 쫓아가더래 그 여성을. 그때 그 여성은 같은 버스에서 내린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뒤쫓아 갔던 거예요. 아파트 입구까지. 그러니까 왜 아까 인도를 건넜냐면은 반대편으로 건넜냐면 그 여성을 쫓아가느냐고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 여성이 1차 목표였네. 네, 그래서 같은 버스에서 내린 여성이 그 반대편으로 가다 보니까 따라간 거였는데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네,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족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야 이 새끼가. 네. 응? 그러니까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간 거네.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성이 내리는 거 보고 또 똑같이 쫓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그 버스 정류장 부분에서 나온 CCTV에 잡힌 것 같아요. 네. 아니, 블랙박스에도 이런 부분이 희미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귀가할 때요 꼭 가족이 마중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이제 CCTV를 또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범행을 하고 나서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또 봐야 되잖아요. 이놈이 빠져나가가지고 사거리 지나서 횡단보도 건너네요. 네. 그래서 또 그 02시 35분에 그 횡단보도 건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02시 37분 이제 2분이 지나서 어느 초등학교 앞을 지나서요. 그 아파트 2단지 쪽으로 또 딱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거기가 거주지일 가능성이 많네요. 그런데 이게 CCTV가 초등학교 앞에는 촘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잘 나옵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요즘에 굉장히 CCTV 많아요. 이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지나더니 땡땡 무슨 아파트 2단지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유추할 수 있어요, 놈이. 범행에 실패 아니죠. 만지고 갔으니까 이미 강제추행은 된 거죠.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도주해서 이놈이 이제 그 다른 아파트 2단지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면 이놈이 뭐 하러 갔냐. 첫 번째, 새로운 범행 대상을 또 찾으러 간 거냐. 두 번째는 이 도주료에다가 헷갈리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한 거냐. 아니면 그 주변이 실제 거주지냐. 요 세 가지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범행 중에 목소리를 듣고 도주했다는 거는 이제 범행 포기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이 다른 대상 찾으러 또 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1번은 아닌 것 같죠. 그 가능성이 가장 낮죠. 낮죠. 네. 그렇죠. 우리가 세 가지 봤잖아요. 예,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으러 간다. 근데 막 소리 질러 가지고 도주한 놈이 또 근처에 가서 또 여성 뭐 만지려고 했겠어요. 추행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좀 낮게 본 적고 거고 그다음에 집에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가능성이 그 비 오는 날 그 시간대니까 그래서 이제 더 가능성을 그쪽으로 높게 본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신우식 팀장이 추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사 방향이 진짜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쪽이 주거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2단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 2단지가 갖고 이제 산책로 같은데 출입구 이런 데는 CCTV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관에도 있고 네.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마 이제 또 확인한 것 같습니다. CCTV는 다 까신 것 같아요. 네. 02시 39분에 나오네요. 네. 땡땡 이거 자꾸 땡땡 아파트 땡땡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교수님? 알고 있는데 안 그냥 돼요. 막 얘기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여튼 그 아파트 2단지 125 라인. 그냥 200몇 동 125 라인 현관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만약에 그 도주료에 혼선을 주는 거라면 이 돌아가서 올 텐데 아까 마지막으로 봤던 CCTV 잡혔던 시간과 이 여기 그 들어가는 이 주공 2단지 쪽으로 봤는데 직선 거리로 바로 온 거예요. 가까운데요. 네, 걷는 시간을 보니까 다 바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맞는 거예요. 네, 이게 도주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목적지로 향하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125 라인의 엘리베이터 그 안에 있는 CCTV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안 나와요. 분명히 125 라인으로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엘리베이터 안 탔는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안 탔다면 유추할 수 있는 게 또 몇 가지 돼요. 일부러 계단으로 갔거나 계단으로 올라갔거나 아니면 가까운 아주 저층 탈 필요가 없거나. 높은 데 같으면 엘리베이터 타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125 라인에 산다면 저층에 사는 놈일 거 아니면 수사에 혼선 중에서 들어가는 척하고 다시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두 가지 경우 봐야 돼요. 행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탔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굳이 탈 필요가 없는 저층에 사는 사람이거나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이 팀장이 아까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들어서 그런지 그 수사하시는 약간 패턴을 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앞에다 아까 그 들어간 그 아파트 단지에다가 아마 그 형사님들을 그냥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세워놨어요. 비 오는 날 세워놓은 거야.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려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한 6시 10분쯤에 이제 이 남성이 현관을 나오는 걸 봤는데요. 옷은 달라졌는데 아까 얘기했던 까만 그 가방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안경도. 이게 아마 이제 그 1, 2라인을 전체 CCTV를 이제 그때부터 깠나 봐요. 예, 전부 깠더니 아침마다 검정색 가방을 메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회사원은 저도 가방 저거만 들고 다니거든요, 매일. 네. 그 가방 수시로 여자들처럼 이 가방 맸다 저 가방 맸다. 여자들도 그렇게 안 하죠. 네, 여자들도 잘 안 해요. 대체로 그냥 가방 하나 매죠. 옷에 따라 바뀌어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럴 수 있는데 남성들은 까만 티를 입었건 흰 티를 입었건 그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거의. 예, 부잣집 자손들은 매일같이 바꿀지 모르지만 절대 다수의 서민들은 가방 하나 써요. 저도 저 한 개 들고 다니잖아요, 매일. 이 CCTV 관리사무소에다 협조해가지고 그 213동이에요. 하여튼 무슨 아파트는 말 안 했으니까. 213동 1, 2라인 거기 그 CCTV를 깠더니 매일 아침마다 검정색 가방을 맨 남자가 정기적으로 그 시간대에 나와요. 그건 출근한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회사원풍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는 놈은 분명한 거예요. 1, 2라인에. 네. 저층에 그건 분명히.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적사항이 알다 보니까요. 인적사항 뽑아서 이제 전과 조회부터 하겠죠. 네, 확인해 봤는데 동종 전과는 없고요. 네. 이것도 영장 받기 전에 또 이놈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 사건 나기 전에도 다른 여성 쫓아가다가 실패하니까 가족이 마중 나와서 실패하니까 이 여성 쫓아왔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영장 발부받고 증거 만들어서 하기 전에 또 범행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양주경사 죽는 거야. 이미 10건 나가고 욕 배 터지기도 먹고 근데 요번에 한 건 또 났는데 수사하는 중에 이놈이 또 딴짓하다 또 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신효식 팀장 볼 것도 없어요. 야, 이 새끼 긴급 체포해 까. 따버려 그랬을 거야 아마. 이 형사들은 딴다고 그러거든요. 야, 이 새끼 따버려. 그랬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붙였을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네, 나는 그 사람 말 어투까지 기억이 나요. 그 팀장님 불독처럼 생기신 건 아닐 텐데. 잘생겼어요. 자꾸 불독이 연상이 돼. 잘생겼어요. 네.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아들도 지금 그 간부부생 나와가지고 경위 달고 서울청 저 형사 그 폭력 그 팀에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헌병 출신이 나랑 똑같이 헌병 출신이에요. 아니, 저 오늘 교수님이 형사 시절에 있던 별명 처음 알았어요. 에이즈. 네.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제 잡았더니 네, 조 씨. 조가예요, 조가. 네. 그리고 37이네. 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놈이 말이야. 37이면 결혼도 했겠지 당연히. 네. 그리고요, 이제 아까 정기적으로 출근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인터넷 관련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CCTV 제조업체라네요, 거기가 인터넷 관련 회사. 거기에서 고객 응대 과장이래요. 그런 놈이 CCTV에는 왜 이렇게 무방비지? 지는 맨날 CCTV 다루라고 그 고객 과장하고 다니면서. 아파트 단지에 CCTV 쫙쫙 깔렸다는 거 모르나?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CCTV를 하긴 내가 왜 범인 생각해주고 있어 지금? 아니, CCTV를 계속 본인이 파시는 건데 그 CCTV 때문에 본인이 잡힌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 CCTV 지가 제조업체 고객 응대 과장이라면 CCTV가 얼마나 중요하고 CCTV의 효용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 아파트 단지에 CCTV 있다는 거, 엘리베이터에 있다는 거, 버스 정류장에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거 이상한 놈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그 이유가 조금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아까 출근은 했잖아요. 그리고 피의자가 이제 특정이 잡았죠. 됐는데 사실 저희가 체포를 할 때 많은 걸 배려를 합니다. 뭐 영화나 그럼요. 드라마에서도 보겠지만 가족 앞에서 하질 않는다든지 가능하면 네. 애들이나 와이프 아내가 있는 데서 수갑 지르는 거는 잘 안 해요. 네. 불러내가지고 저쪽에서 하죠. 가능하면. 네,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 직장 또 학교 같은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거지에 가가지고도
초등학교 그 학생 애들 2명이 있더래요. 걔들 자고 있어서 아마 아내를 상대로 해가지고 23일 날 남편이 몇 시에 들어왔냐 이제 쓱 이렇게 물으면서 그러니까 그 새벽 3시 거의 다 될 때 우리 남편이 들어왔어 하니까 이름이 바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3시 이전에 나 도착했어. 이제 지 딴에는 알리바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가서 뭐 범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럼요. 주변들을 보는데 딱 저기 빨래 때 그 밤에 입었었던 그때 당일날 입었었던 까만 옷이 딱 보이더래요. 베란다에 이제 빨래 건조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당일날 입었던 옷이 비 맞았으니까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범인인지 아닌지 간단하잖아요. 물어 뜯으면 여전히 멍이 들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이 무는 악력이 엄청 세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위급한 순간에 그 여성이 소리 지르면서 물어 뜯었으면 이 새끼 꽤 아팠을 텐데 말이야. 그 물어 뜯은 거 저 팔 좀 봅시다. 팔 보니까 멍자국이 딱 있어요. 이게 그 김유희 프로파일러에 물어 뜯은 그 상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교상이라고 그래요. 인교상. 사람 인자 인교상이라는데 인교상 그럼 개가 물으면 견교상이죠, 그죠? 인교상 금방 확인돼요. 네. 정말 이빨 자국이 그대로 나 있어요, 동그랗게. 맞습니다. 이빨 자국 딱 나온 거예요, 멍 자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 못하죠. 근데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 말 계속 갔어요. 네. 자신의 회사는 금천구 가산동 쪽에 있는데 자정 넘게까지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아 삼거리까지 그냥 택시를 타고 와서 다시 108번 버스를 탔답니다. 그래서 한 2시경 중에 아까 2시 13분에 내렸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2시 2시에 내린 거 13분 먼저 내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2시경 중에 그 아까 내렸던 정류장에 하차를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바로 바로 자기는 귀가했다. 집으로 들어왔다. 그럼 너 멍은 왜 생겼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술 취했는데 어떻게 알겠냐. 만취 상태였다. 나 모른다. 언제 생겼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물어보겠죠. 주량이 어느 정도 됐고 얼마나 마셨는데요. 딱 물어보니까 자기네 소주가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 주량인데 그날 3병을 먹어서 만취. 나 기억 하나도 안 난다. 떡이 됐다. 네. 그래서 비틀거리다가 어딘가 부딪히면 생긴 거지 내가 이거 물린 거 아니다. 그 얘기죠? 네. 근데 부딪힌 거하고 물린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많이 달라요. 네. 한번 물어뜯어 보면 그거 자료 한번 올려줘야겠다. 인교상. 인교상은 진단도 많이 나와요. 아. 인교상은 사람이 물어뜯으면 진단이 일반적으로 찰과상은 2주 정도 주잖아요. 네. 인교상이라고 판단만 되면 4주 나와요. 아. 이빨도 독이 있거든요. 사람도. 개만 물어뜯어서 균이 옮기는 거 아니에요. 인교상은 진단 많이 나옵니다. 이놈이 뭐 비틀거리다 부딪혀서 난 멍이라고 했는데 인교상하고 그건 전혀 다르거든요. 네.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히든 저희 카드 보여주는 거죠. 네가 따라가는 모습 CCTV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거 너 아니야? 그렇죠. 바로 집으로 귀가했다고 했는데 CCTV 보니까 지금 집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왜 갔어요? 그랬더니 몰라. 범인들이 대체로 지가 불리하면 다 몰라요. 그러면 그 가방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저 가방 당신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지가 메고 있는 가방, 지가 걸어가는 CCTV 장면을 경찰이 도출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너 아니야? 그러니까 나 모르겠대. 저 가방 메고 있는 거 너잖아. 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이게 이미 이거는 이 모르겠다는 소리는 내가 범인입니다.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형사 입장에. 네. 그리고 술 먹으면 다 기억 안 난대. 자 이렇게 되면 뭐 그 부인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죠. 그 정도 증거 확보돼 있으면 그죠? 이제는 그럼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건, 그렇죠. 유사범죄 여죄에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킥스 들어가서 이제 쫙 뽑은 거예요. 네. 이게 났던 게 언제 한 번 더 있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 오는 날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게 2012년 그 전해 9월 5일 날 01시 50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대는 비슷하죠. 새벽 시간대. 그 양주시 덕정동 수자원공사 앞 노상에서 25살 먹은 여성 옷을 잡아 당기면서 성추행 한 다음에 역시 확 밀어서 잡아뜨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이 새끼 범행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킥스상에. 그러면 네. 이거 요놈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하나 뽑았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2012년 7월 5일 날도 있네요. 밤 11시 50분에. 덕정동에는 그 아파트 5단지에서 버스에서 하차한 여성을 성추행한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 이거 네. 고소하지 않겠다. 사건 없는 걸로 해달라고. 사건 빨리빨리 그냥 없는 걸로 처리하겠다 해주세요라고 했나 봐요. 그 바람에 흐지부지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너무 협조를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소강 상태 있었던 건데 그때도 보니까 밤 11시경인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고 요놈이 짧은 바지를 입고 여성이 막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 이놈이 쫓아간 거예요. 네. 근데 이 세 건이 다 공통점이 있네요. 보니까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핫팬츠 같은 이 비교적 노출 복장 그런 옷을 입고 있었고 비 오는 날 늦은 시간이고 버스에서 내린 여성이에요. 세 건 다. 그러니까 동일본 맞는 거예요. 네. 본인은 끝까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나는 이걸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8월 28일 아마 구속영장 발부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사실 자신이 구속됐을 때야 그게 위기가 확 오거든요. 이제 비로소 실감하죠. 네. 나 이제 꼼짝 마라 걸렸구나. 세 건 다. 세 건 다 이제. 그러면서 나 구속될지 모르고 내가 그랬는데 정말 잘못했다. 세 건 다 자백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우리 김유미 프로파일러가 이거 프로파일 해줘야 될 내용이 나와. 응? 이게 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요 술만 먹잖아요. 술만 좀 취하잖아요. 네. 술만 취하면요 특히 비 오는 날이요. 네. 그러면요 그냥 짧은 옷차림의 여성만 보면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감당이 안 돼요. 네. 이거 뭔 새끼예요 이거. 저는 절대 이런 말을 잘 안 믿고요. 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밝혀진 것만 3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3건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었고 비 오는 날. 짧은 늦은 치마였고 짧은 치마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나는 술만 마시면 비 오는 날만 되면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만 보면 성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기가 끼워 맞춘 전 조건이라고 봐요.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 이게 비 오는 날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나한테 유발을 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짧은 치마나 핫팬츠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전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근데 이것의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저는 이건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부 안에도 분명히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도 가지고 있고 가족도 가지고 있고 머리도 짱짱하대요. 네, 자기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성욕 때문이란 말은 사실 잘 믿지를 않거든요. 아내도 있고. 네, 이 성욕이라는 걸 어디까지 확대해서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범죄자들을 볼 때 되게 성욕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욕망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자기의 스트레스 요소라든지 트라우마, 자기가 주체 못하는 어떤 그 부정적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뭐 성폭행범들을 많이 나눠요. 하나 정도가 뭐 권력 확인용이라고 해서 내가 남성다움을 평상시에 증명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를 통해서 내가 남성다움을 그러니까 그게 남성다움이에요? 확인한다라고 하는 분류가 있고요. 뭐 같은 새끼로. 근데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 중에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E형이었거든요. 제 옛날에 관악구에서도 발발이가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들어가서 인근에 있는 여성들을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술 먹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이들 모두 다 술 먹어서 자기가 그걸 성폭행을 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옥매였던 일반 생활을 하게 되면서 통제했던 것들을 술 먹으면서 일부러 풀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네. 알아요. 자기가 성추행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범행하고 있다는 거 안다는 거지. 네, 이 사람도 자기가 술만 먹으면 성욕이 올라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건 자기가 술 먹으면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핫팬츠를 보이고 짧은 치마 여성을 자기가 인지를 하고 봤다라는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합리화해서 계속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 저는 하나의 작용이라고 생각해요. 비 오면 여성들이 그거를 뭔가 느슨해질 수 있고 시야를 확보해서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범행 조건이 좋다? 네.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비 오는 날이 자기한테 어떤 자극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전 복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어떤 피해 유발하는 여성들, 자기가 비난하기 좋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고 술 먹었을 때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변명거리를 만들어줘서 그게 조합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결론은 비 오는 날을 선택하는 거는 범행 조건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날을 선택한 걸로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짧은 어떤 그 노출이 심한 옷 같은 경우는 그 여성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네. 어떤 그 핑계고, 네. 술 먹으면 자기가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생각 발상이 든다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다. 네. 저는 첫 번째 저는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안의 요소를. 근데 이걸 이 사람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네. 인식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아까 고객 응대 그 과장이라고 과장. 했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굉장히 의리대하고 뭔가 맞춰줘야 되는 경우, 늘 의리지 네. 사실은. 네. 고객을 상대할 때는. 그런 경우 이렇게 그 권력 확인용이라고 해야 돼, 남성 확인용으로 그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발산을 딴 쪽으로 한다 하는 이거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통계 뭐 FBI나 어떤 학계의 통계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자기 그 아내도 그런 얘기했대요. 내 남편이 번듯한 직장이 있지. 마누라도 그 자기 아내도 맞벌이 한대요. 그래서 벌이가 괜찮대요. 수입이 그 집 가계 구조가.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누가 봐도 맞벌이 부부의 번듯한 직장 가진 행복한 어떤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 남편이 저런 짓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했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고 오히려 고개를 갸웃갸웃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되게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고 또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기가 몰랐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른다라고 하는 성폭행범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놈 위험한 놈이고. 네, 그냥 술 먹으면 그렇게 되게 자기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에서 내 책임이 아니라 술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지. 그거. 그리고 짧은 치마를 입은 저 여자가 잘못한 거고, 비 오는 날 밤늦게 돌아다니는 저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지 진짜. 그 의식구주가. 이 새끼 그 검정색 가방 깠어요. 거기에 접이식 우산 들어있더래요. 이 사건은 뭐 지금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해석 다 했지만, 이제 형사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 그런 유행 그 얘기가 있었어요. 꼭 그 새끼는 비 오는 날만 되면 또 이 핫팬츠 같은 짧은 그 옷 입은 여자만 보면 그 주체를 못 해가지고 감당 못 해갖고 성추행하는 놈이 있었다, 이상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김유희 프로파일러 설명한 거 듣고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한편. 예. 이게 저는 이런 말 그러면 저는 포식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폭행, 아니 범죄에서 네. 포식자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포식자인데 포식자들은 항상 그 자신이 사냥할 사냥감에 대해서 경계가 풀어졌을 때가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는 비 오는 날과 그 술 먹은 날과 난 깜깜한 새벽과 그러고 짧은 여성이 이 사람한테는 그 경계가 풀어진 순간이라는 걸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요 사건은요, 그 바람에 3건을 해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10건은 아무래도 10건 중에서 공교롭게 비 오는 날 3건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본인도 인정을 했는데, 나머지 건은 아마 뭐 여러 가지 범행 수법이라든지 뭐 형태 이런 게 달랐기 때문에 이 건 안 했겠죠. 네. 신현식 팀장이 그 10건 아마 다 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이제 부합되고 한 거는 딱 3건 공교롭게 이 비 오는 날 이렇게 했던 거. 이걸로 3건을 해결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양주경찰서 강력 2팀장 했던 그 신효식 팀장, 아들이 지금 간부부생 합격했어요. 이게 신 팀장 나하고 동갑이라 퇴직했어요. 지금은 퇴직해서 이제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있던 그 형사들, 거의 고문수 형사, 내가 이 사건 취재하느라고 고문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이 자식이라면 안 되지. 뭐 하도 내가 귀여워하는 후배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문수가 정읍경찰서 정복과에 있더라고요. 진짜 정보로 갔네. 정읍으로 고향으로 내려갔고요. 김대석 형사 아직 있고, 이정훈 형사 있고, 이 친구들 저하고도 다 근무했던 그런 상당히 그 유능하고 열심히 하는 형사들. 뭐 이 불독 그 신현식 팀장이야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아드님도 경찰 됐다니. 예, 간부부생 합격해가지고 경위 달고 지금 서울청에서 근무합니다. 예, 이 범인은요 징역 2년 6월 받았어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신상 공개 3년 받고 이건 글쎄 뭐 이제 뭐 그 판결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뭐 짐작컨대 합의했겠죠. 네. 피해자하고 그죠? 네. 거기도 지역사회예요. 덕정동, 광사동 그 좁은 데거든요. 저는 이 범죄가 다시 안 일어나려면 절대적으로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 네. 지금 뭐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 비 오면 묶어놔야 되겠잖아요. 예? 비 오면 족쇄를 채워놓던지. 저도 면담을 할 때 이런 특이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요소가 발휘가 돼서 뭐 그때 한참 정남규 같은 경우도 비 오는 날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한참 그게 유행했었지. 네,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정남규 사건이 너무 많아서 비 오는 날이 특정이 된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비 오는 날이라고 비 오는 날의 수요일이었어 특히 그게 계속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맞춰서 언론에 그렇게 만들었고요. 특히 유영철 사건도 아마 내 그 주택 그 약간 부유한 집 털었던데도 해와 삼성 뭐 시옷 뭐 희응희응 이래서 일부러 얘가 이런 식으로 맞춰서 되게 두뇌가 좋고 이 어떤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살인범이다라는 막 언론에서 보도도 났었거든요. 그럼 맞춰서 그래요 언론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할 때 가장 초점을 봐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픽스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진술서를 발 때도 얘네들이 피해갈 수 있는 자기네들만의 뭐 진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되게 유의를 좀 해야 됐다는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은 하여튼 뭐 신현식 팀장 덕분에 양주 경찰이 고생하고 있을 때 일시에 해결을 해가지고 처리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벽 4시. 신 팀장 그 업무 스타일을 알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랬기 때문에 다음 피해자가 없었고 그 아파트 단지도 좀 평화로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신현식 팀장이 항상 주장하는 거 다 하고 딱 맞았던 게 뭐냐면 적어도 대한민국 경찰관 공무원으로서 월급 도둑 놈은 되지 말자. 그 신조는 둘이. 근데 둘 다 왕따였어요. 나하고 신 팀장은 윗사람들한테 왕따였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구독자 25만 명이 사랑하시잖아요. 언제 우리 신 팀장 한번 박 PD님 한번 모셔다가 일선에서 수사했던 그 살인 사건 수사한 거 있거든요. 신 팀장이 멋지게 한 거 있어요. 콘크리트 그 살인 사건이 있어요. 네. 원통 거기도 그 사건 한번 신 팀장 모셔다 한번 하십시오. 네. 오늘 정말 이거 너무 준비해 주시냐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